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색 뉴타운이냐 기름 뉴타운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정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뭐 고민이 많으실 테지만요, 저는 수색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색. 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위에는 이제 기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과 기름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입지 조건이 사실 비슷하기도 합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비슷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그 과일로 좀 비유하고 싶은데요. 우리 감 있죠, 감. 이 당도에 의해서 이 감에 대한 상품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요. 감의 처음 단계는 이제 땡감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설있고 굉장히 떨떠름한 과일이죠. 이 땡감이 시간이 지나면 아마 단감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단감도 시간이 지나면 홍시로 바뀌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홍시가 시간이 지나면 곶감으로 바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수색 일대에는요, 저는 이 땡감에 와 있다라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땡감에 와 있는데 지금 현재 단감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름 일대는요, 지금 현재 굉장히 농익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홍시에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시에 있는 가운데 곶감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수색 일대는 지금은 수색 증상 가보시면 아직도 조금 지저분하고 뭐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주변 자체가 좀 설익어 있다. 근데 이제 관리 처분이 나고 이제 뭐 3년, 2년 안팎이면은 이제 입주를 예정인 단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단감으로 넘어가 있는 추세라고 보고 싶고요. 기름일 때는 지금 현재 워낙 그 주변 일대가 강세죠. 뭐 센터피스뿐만 아니라 롯데캐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농익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변에 또 이제 역세권 개발, 기름 역세권 개발, 뭐 신기름 구역, 신월곡일 구역, 여러 가지 이제 이 뭐 재개발 지역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곶감으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서는 기름이 좀 더 우위에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요, 앞으로 당도의 가치가 높아지는 수색 일대가 조금 더 훨씬 더 지역적인 입지에서 더 좋아 보일 수 있고 상품의 가치, 지역 변화의 가치가 더 월등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구분하기에도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서울시가 이미 이 서열을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10년 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게 이 서울시 기본계획 이 서울 플랜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 3도심 7광역 12지구 중심과 53지구로 세분화해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이 지역 중심으로, 그리고 광역 중심으로, 그리고 도심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이 개발, 그리고 상권을 좀 확대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수색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도심이죠, 도심. 이 한양 도성을 뒤에서 받쳐주는 부도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광역도시로서 이 주변 일대의 거점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이 지역 일대에서 고용 창출이 또 발생되는 업무 상업 시설로 또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색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상업 업무 시설들이 같이 들어올 거죠. 그리고 이제 기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서울 플랜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기름과 미아를 같이 한꺼번에 미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지구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겠다라는 이런 지역 개발을 이제 모토로 해서 이제 이 중심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색의 큰 틀 안에 이제 미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설익었지만 앞으로 변화, 당도의 높이, 이 가치가 조금 더 상품 가치가 높아지는 우리 지금 수색 일대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더욱더 많은 단계들이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역적 서열에서도 이미 서울시의 이 도시계획위원 그 플랜에서 부도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역적 서열은 수색 일대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쉽게 뭐 어렵지만 이렇게 이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서열도 나눠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숙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자, 은평구 연신내역 일대에 있는 가련 1구역 현재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매수해도 좋을까요? 라고 내용을 주셨습니다. 일단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은 당연히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련 1구역은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련 1구역 지금 매수해도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연신내역 요 뒤편이 가련 1구역이에요. 강북 지역에 완전히 대규모 매머드급 4,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로 탈바꿈이 되는 지역인데요. 자, 유의할 점이 있어요. 유의할 점. 자, 입주하는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락기 때 입주하냐 상승기 때 입주하냐에 따라서 집값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상승기 때는 매수세가 강하게 붙고 가수요가 강하게 붙기 때문에요. 입주 물량이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요. 금방 회복이 되고 해소가 돼요. 그리고 해소가 된 시점부터는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하락기 때는 매수세가 완전히 꺾이는 시점이고 그리고 심리도 완전히 꺾이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둔화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가련 1구역은 작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어요. 그래서 입주하는 시점이 제가 보기엔 한 6년 안팎이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6년 뒤다? 지금은 상승기지만 앞으로 찾아오는 장세는 제가 보기에는 하락기를 맞이할 장세에 입주할 시점에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둔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다만 연신내역 일대 지금 현재 GTX-A라는 이 광역철도가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GTX-A가 개통이 되는 시점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입주하는 시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가격이 낙폭에 대한 이런 해지를 이 개발에 대한 이슈화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사업성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네. 기존에 생각했던 이 비례율과 사업성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8월부터 사업 시행 인가난 단지들은요, 이제, 임대 비율이요,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의 임대 비율이 있고요. 최대 5%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마다요, 이제 8월부터 10%까지 상향할 수 있게끔 이 임대 비율이 대폭 상향이 됐는데요. 다행스럽게 우리 가련 1구역은 작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 임대 비율에서 제외가 됐죠. 그래서 기존에 뭐 한 15%에서 뭐 17%요 사이에 아마 임대 비율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업성이 유지가 된다.
라는 게 또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금액적인 부분에서 계속 프리미엄 값이 높아지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지금 여기는 전매 제한이 있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요. 물량이 지금 많이 있어요. 물량이 많다 보니까 프리미엄 값이 더 붙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고 프리미엄 값도 뭐 한 3억 정도 선에서 지금 계속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지금 뭐 금매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3억대 후반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한 4억대 한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 보셔야 되지만 정말로 금매물을 잘만 잡는다면 초기 투자 금액이 3억 후반이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 명시하시고, 이런 대외 리스크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는 금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을 잡아 놓으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지금 조합원 분양가도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5평 기준에서 4억대 한 중반 정도 평균 조문가가 나와 있고 30평대 한 5억 중반 정도 나와 있는데, 자, 이 주변 자체가 제가 보기엔 30평대 기준에서는 12억이 넘어설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가련 1구역이 이제 아파트가 돼서 이제 입주하는 시점이 찾아온다면 네, 뭐 한 10억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녹번 일대가 지금 뭐 10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신 내에서도 그 이상 가격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련 1구역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지만 다만 장기적인 플랜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러한 입주 시점에 대량의 뭐 입주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 왜? GTX-A라는 노선 자체로 해지시킬 수 있고, 그리고 사업성도 기존에 재개발에 대한 임대 비율 상향에 대해 피한 단지이기 때문에, 제외된 단지이기 때문에 사업성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